엄마, 그 땅 팔아서 저희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네가 왜 내 재산을 달라고 그러니? 그건 저희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내가 평생 일해서 번 재산이야. 장모님도 저희가 돈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하시는데 어머니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사부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장모가 무슨 상관이야? 저희가 투자해서 불려드릴게요. 어머님, 왜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돈 얘기만 하는 너희를 어떻게 믿으라고? 어머님이 했던 말들 후회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써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게 무슨 협박이니? 당장 나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남이고 다시는 오지 마라. 당장 나가.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최금순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아들의 열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뜬 눈으로 지새운 날들이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 선생님께서 오늘도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 역시 최고구나. 다음 시험에서도 1등 할게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챙기렴. 엄마가 맛있는 저녁 준비할게. 어릴 때부터 아들은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주변에서도 제가 아들을 참 잘 키웠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요즘은 얼굴 보기가 힘드네. 어머니, 요즘 너무 바빠요. 시간 되면 연락할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밥 같이 먹자.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알겠어요. 일 좀 정리되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와 시간을 내서라도 대화를 나눴을 텐데, 이제는 마치 제 존재가 불편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참 잘하네. 어머님 덕분이죠. 많이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야. 네 솜씨가 원래 좋은 거지. 며느리와의 관계도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니? 내가 뭐 간섭했니? 자꾸 과거 얘기하시고 아드님 어렸을 때 이야기하시는 게. 추억 얘기하는 것도 안 되나? 내 아들인데.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아들 어릴 적 이야기를 꺼냈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추억이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간섭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 될 때 볼게요. 아들아, 벌써 3번째 미루는 거야. 죄송해요. 정말 바빠서. 알았어. 다음에 보자. 주말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라는 시간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한 번은 기다리다 못해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요. 집착이라니?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미리 연락해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당황스러워요. 알겠다. 미안하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행복한지 알고 싶었을 뿐인데 명절에도 이제는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은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 작년에도 처가에 갔잖니. 내년에는 꼭 어머니 집에 갈게요. 알았어. 잘 다녀와. 그렇게 한마디 말로 끝나버리는 명절이 늘어갔습니다.
혼자 텅 빈 집에서 명절을 보내며 예전에 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이 최고야라며 말하던 아들이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며느리의 유튜브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날따라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지? 며느리 계정인가? 구독자가 꽤 많네. 영상도 많이 올렸네. 한번 봐볼까? 며느리의 계정을 누르자 화면 가득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처음 본 영상은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가족 여행 영상이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쪽으로 와서 사진 찍어요. 이렇게요? 물이 정말 맑네요. 장모님, 이쪽으로 와서 같이 찍어요. 그래, 좋아. 처가 식구들과 찍은 영상 속 아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았습니다. 늘 바쁘다며 전화도 잘 받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영상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음식 진짜 맛있다. 장모님이 예약해 주신 덕분이에요. 다음에 또 와야겠어요. 장모님이 추천해 주신 곳은 항상 맛있어요. 장인어른, 다음엔 낚시도 같이 가요. 그럼 사위랑 함께라면 언제든지 좋지. 처가에서 먹는 음식은 맛있다고 하면서 제가 해준 음식은 왜 그리 불편해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처갓집 명절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명절도 여기서 보내요. 그래요. 장모님이 준비하신 음식이 최고예요. 올해 명절은 정말 즐거웠어요. 맞아. 가족이 다 모이니 더 행복하네.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에게는 바빠서 못 온다며 연락도 없던 주말이었는데 처가 식구들과 함께 찍은 캠핑 영상도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준비해 주신 음식이 최고예요. 장인어른, 이 와인 정말 좋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특별히 사위 위해 준비했지. 다음에 더 좋은 것도 가져올게. 제가 해준 음식은 다이어트 중이라며 거절하더니 영상 속 아들은 장모님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처가 식구들과 함께한 생일 파티 영상이었습니다.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고마워, 사위. 우리 딸 잘 부탁해. 당연하죠. 장모님 딸이니까 더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우리 사위가 최고야. 정말 고마워요. 저의 생일에는 문자 한 통으로 끝냈던 아들이었는데 처가 형제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형님, 다음엔 낚시 가요. 그래, 다음 주말에 같이 가자. 장모님,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그래. 우리 사위가 오면 더 즐겁잖아. 화면 속 아들은 제가 알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도 않고 바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나한테는 왜 그랬니? 네가 그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저희 마음은 흐린 날씨 같았습니다. 아들의 거짓말이 이제야 모두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피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저와 시간을 보내기 싫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자주 오가는 것이 들렸습니다. 사장님, 여기 재개발된대요. 소식 들으셨어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이 동네가 확 바뀔 거래요. 땅값도 많이 오른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처음 듣는 소식이네요. 처음엔 그 말이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네 사람들의 재개발 이야기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가게에 오는 손님들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2배는 뛰었다고 하던데.
정말요? 그렇게 많이요? 네, 부동산 붐이 일어났어요. 이 근처 건물주들은 다 대박이죠. 그렇군요. 저는 장사만 하느라 몰랐네요. 고기를 굽던 손님의 말에 처음으로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라 반가웠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가게 있는 동네 재개발 소식 들으셨어요? 방금 손님들한테 들었어. 네가 어떻게 알았니?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지역이 핫하대요. 그래? 난 장사하느라 뉴스도 잘 안 봤네. 아들의 목소리에서 낯선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며 전화도 짧게 끊던 아들이 오늘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그런 건 잘 모르겠어. 장사하기 바빠서. 제가 부동산에 알아볼까요?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갑자기 왜 그러니? 그동안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하더니. 갑자기 찾아온 관심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머니 걱정돼서요. 이런 기회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걱정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하지 그랬니?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내일 제가 시간 내서 한번 가볼게요. 그래, 오랜만에 보자. 처음으로 길게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아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정말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밥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근데 이 근처 매물이 꽤 나온다더라고요. 네가 왜 그런 걸 알아봤어? 아들은 제 얼굴보다 가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게 안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집을 사려는 사람처럼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여기 재개발되면 땅값 2배는 뛸 거예요. 어머니, 이참에 정리하는 게 어때요? 이 가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알잖아. 이 자리에서 너를 키웠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어머니, 노후를 위해서도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아들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게에는 우리 추억이 담겨 있어. 더 이상 제 아들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부동산 중개인처럼 차갑게 계산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빈자리에 남겨진 부동산 전단지들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이게 정말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그동안 왜 연락을 안 했는지 이제 알겠어. 가게값이 올랐다니까 이제 관심을 보이는구나. 그날 이후로 아들의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재개발과 땅값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닌 낯선 부동산 투자자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혼자 온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해도 될까요? 좋아. 앉아봐. 마주 앉은 며느리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흘렀고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이 가게 파실 타이밍이에요. 또 그 얘기니? 아들한테 듣고 나서 너까지. 저희가 어머님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도움 청한 적 있니?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에 이어 며느리까지 가게 매각을 압박하는 상황이 당혹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님께서도 부동산에 알아보셨어요. 이 지역이 확실히 오른대요. 사부인이 무슨 상관이야?
친정 어머니가 부동산 지식이 많으세요.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하셨어요. 남의 재산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네. 며느리의 말투에서 은근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준비해온 대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설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친정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위해서 조언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해 준다면 고맙지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친정 어머님이 직접 찾아뵙고 싶어 하세요. 어머님 만나서 좋은 정보 알려드리고 싶대요. 그건 안 될 것 같구나. 사부인을 만날 생각은 없어. 제 대답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분했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친절함은 사라지고 본심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다들 어머님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요. 내 가게, 내 재산에 대해 결정하는 건 나야. 고집이 아니라 내 선택이지. 그 땅 팔아서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남편도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이제 본심이 나오는구나.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지. 기어이 본심을 드러내는 모습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세요. 저희 집도 대출이 많아서 힘들거든요. 아들 결혼할 때 집도 내가 얻어주고 차도 사줬잖니. 아직도 부족하니? 어머님,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그 건물 팔면 어머니도 노후에 즐겁게 보내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지는 내가 결정할게.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마치 제가 비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태도가 서글펐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남의 걱정은 필요 없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구나? 어머님 위해서 변호사님도 소개해 드릴게요. 재산 관리 상담도 해주신대요. 변호사? 이제는 법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거니? 이제는 법적인 압박까지 들먹이는 모습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차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으니 나가봐. 그럼 저희가 강제로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이러시니까 남편이 속상해 하잖아요. 아들을 방패막이로 쓰는 건 그만해. 이제 나가. 며느리는 쾅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기가 울렸고 발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아들까지 동원의 압박을 가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예고도 없이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또 무슨 일로 왔니? 그냥 어머니 얼굴 보러 온 거예요. 요즘 연락도 잘 안 되시길래. 들어와서 앉아. 평소와 다르게 공손한 목소리로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아들의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어딘가 지친 얼굴로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니? 생활비도 빠듯하고 대출 이자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요. 며칠 전만 해도 재개발 땅값 얘기하더니 이젠 생활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울먹이는 듯한 연기가 거슬렸습니다. 연기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노력했는데 요즘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내 가게를 팔아달라는 얘기니?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것도 다 절실해서요. 친정어머니는 안 도와주시니? 며느리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는 척했습니다. 어설픈 연기에 속아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게 있는데요. 또 무슨 투자 얘기니? 요즘 저희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요. 확실한 투자처를 찾아놨어요. 정말이니? 그래서 내 돈이 필요하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게를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그 돈으로 2배는 벌 수 있어요. 2배? 그런 투자가 어디 있니? 어머님, 저희가 이미 알아본 곳이 있거든요. 정말 안전하고 수익도 좋대요.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간절히 찾아왔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까까지의 슬픈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영업사원처럼 말하기 시작한 며느리의 모습에 경악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저희를 믿고 맡겨주세요.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런 부탁을 하러 온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걱정돼서. 또 연기 시작이구나. 눈물까지 보이더니. 제 말에 둘 다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면은 벗겨진 후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진심이면 평소에도 연락하고 찾아왔어야지. 어머니는 왜 저희를 믿지 못하세요? 돈 얘기만 나오면 찾아오는 너희를 어떻게 믿니?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책망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돈 떼먹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장모님도 이 투자 괜찮다고 하셨어요. 또 사부인 얘기구나. 돈만 보고 찾아온 너희가 실망스럽다. 제 말에 둘 다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거짓 눈물과 연기로 저를 속이려 했던 모습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만 돌아가. 이제 너희 진심 다 알았으니까.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어서 나가.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지막 협박 같은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거실이 더욱 쓸쓸했습니다. 처음부터 연기였던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서글퍼졌습니다. 이제 뭘 또 계획하고 있을까?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키운 아들이 저렇게 변할 줄은. 뭐가 그렇게 급하길래? 그날도 평소처럼 바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갑자기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볼게. 손님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릴까요? 사장님 정말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10년 넘게 함께 일한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문이 밀려 있어 잠시 쉬어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희미한 시야로 보니 직원이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신이 드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모셨어요. 가게는? 손님들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그때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알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어. 네? 무슨 일이세요? 가게에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아, 그러세요? 지금 많이 아프세요? 아들의 반응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려줬는데도 그저 형식적인 질문만 던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잠깐만 와줄 수 없을까? 혼자라 좀 무서워. 어머니,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미팅보다 네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니? 죄송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직원이 저의 손을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 모습에 더욱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사장님,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 너 아니면 어쩔 뻔했니? 사장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밤새 일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가서 좀 쉬어.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불안했습니다. 과로하셨네요. 당분간 쉬셔야 합니다. 혈압도 높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있어요. 하지만 가게는 누가 돌보죠? 혼자 운영하고 있어서. 걱정 마세요. 제가 가게 다 알아서 할게요. 사장님은 건강이 우선이에요. 정말 괜찮겠어? 너무 부담될 텐데. 직원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아들은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대신 직원은 병원 일을 마치고 저녁까지 챙겨왔습니다. 사장님, 저녁 드셔야죠. 제가 특별히 사장님 좋아하시는 죽 끓여왔어요. 이렇게 챙겨줘서 고마워. 너무 미안하구나. 미안하실 거 없어요. 사장님은 제게 항상 가족 같은 분이셨으니까요. 마치 친아들처럼 저를 돌보는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야 아들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오늘 시간 내서 병원에 가볼게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 이미 직원이 잘 챙겨주고 있다. 그러니까 가게를 정리하고 땅을 팔면 이런 고생 안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구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위로는커녕 또다시 가게 얘기를 꺼내는 아들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직원이 병실 창문을 열어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오셨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조 여사님, 검사 결과 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암세포가 꽤 많이 진행되었네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장암 1기입니다. 빨리 수술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수술이요?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걱정 마세요. 요즘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졌어도 이런 상황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병원인데 또 어디 아프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단어 선택이 어려웠습니다. 대장암이래. 1기. 네? 누가요? 내가 방금 검사 결과 나왔어. 또다시 바쁘다는 말을 하는 아들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생사가 걸린 이야기를 하는데도 회의가 더 중요하다니 쓸쓸했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통화하자.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병원 벤치에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더욱 서글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암이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도 관심 없는데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혼자서 이겨낼 수 있을까?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전해줬나 싶어서 받았습니다.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 나왔다면서요? 많이 심각한가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암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암인지, 얼마나 진행됐는지. 대장암 1기래. 수술해야 한다고 하네. 며느리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 텐데 어머님 저축으로 감당 가능하세요? 아직 그건 생각 못 해봤다. 이참에 가게 정리하시는 건 어떨까요? 치료에 집중하셔야 할 텐데. 결국 또 그 얘기를 꺼내는구나. 아들도 며느리도 제 건강보다는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아들은 직접 연락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니 잘 견디세요. 차가운 문자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돈 걱정뿐이구나.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아프니까 가게 팔라는 말부터 하다니. 이제 정말 혼자인가 보다.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영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깨어나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깨어나셨네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다고 하셨어요. 영수야, 내가 얼마나 잤니? 5시간 정도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전이도 없고 예후가 좋대요. 그래? 다행이구나. 불안했던 대장암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일기에 발견되어 완전 절제가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영수야, 가게는 괜찮아? 네가 여기 있으면 누가 관리해? 걱정 마세요. 제가 아르바이트생 1명 더 뽑아서 교대로 일하고 있어요. 고마워. 늘 신경 써줘서. 사장님이 그동안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당연한 거죠. 영수는 수술 후 회복 기간 내내 저를 간병해 주었습니다. 퇴근 후 곧장 병원으로 달려와 밤늦게까지 저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수가 진짜 가족처럼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오늘은 사장님 좋아하시는 죽 가져왔어요. 제가 직접 끓였습니다. 또 이렇게 신경 써주고. 집에 가서 쉬어. 너도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사장님 옆에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왜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니? 병실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영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10년 전 처음 가게에 왔을 때 어색하게 인사하던 18살 소년이 어느새 든든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제 친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걱정된다. 저도 이제 사장님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힘들 때 도와야죠. 고마워, 영수야. 영수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에게 매달렸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정성으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퇴원하시면 제가 사장님 집에서 간병할게요.
그건 안 돼. 네가 일도 해야 하는데. 이미 다 계획해놨어요. 제 사촌이 잠시 가게 일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퇴원 후에도 영수는 매일 와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약을 먹는 시간을 알려주고 때로는 산책도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 영수를 보며 제 마음속에 큰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본 후, 이제는 제 인생에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뭔가 달라져야 해. 혼자라도 내 삶을 찾아야지. 이제 결정할 시간이야.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계획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할까? 아들에게 줄 수는 없지. 그 돈만 바라고 있는데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직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친아들처럼 따르고 가게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플 때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돌봐주었습니다. 영수에게 물려주면 어떨까? 그 아이라면 가게를 잘 지킬 거야. 내 마음도 알고 손님들도 잘 알고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가게 명의 이전과 재산 정리에 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가게를 직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여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 문제가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그 아이는 아무 부담 없이 가게를 받았으면 해요. 그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끝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일부는 치료비로, 일부는 새 삶을 위해,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직원 영수를 위한 기금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통장은 영수 이름으로 만들어주세요. 네, 수익자를 변경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한 자금이에요.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영수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수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오래 일했지. 10년이 넘었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시간 참 빠르죠? 조용한 시간에 영수를 사무실로 불러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가게를 저에게 주신다고요? 그래, 네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 이 가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도 니니까. 하지만 사장님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내 아들은 이미 자기 삶이 있어. 가게에 관심 있는 건 오직 팔아서 돈을 얻기 위해서야.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함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사장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직원일 뿐인데. 너는 내게 가족이야. 피보다 더 진한 정으로 맺어진 가족.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게를 잘 지키고 가끔 내 생각도 해주면 돼. 영수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만 남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나 결정했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정말. 그럼 우리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네. 응, 작은 집이라도 하나 알아봐 줄래? 당연하지. 우리 동네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다 챙겨줄게. 가게 양도 절차가 거의 완료되어 갈 무렵 영수를 사무실로 불러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류 가방에는 모든 필요한 법적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수야, 모든 준비가 끝났어. 이제 가게는 공식적으로 네 거야. 사장님,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이 가게의 주인이 된다니. 어색하겠지만 곧 적응할 거야. 너는 이미 가게 운영 방법을 다 알고 있잖아. 그래도 사장님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게 명의 이전서, 사업자 등록증, 세금 관련 서류들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영수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건 가게 운영 자금이야. 처음에는 어려울 테니 이걸로 버텨. 사장님, 너무 과분해요. 이런 큰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네가 10년 동안 쌓은 신뢰와 정성에 대한 보답이야.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수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딸 같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가족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한테도 다 얘기해놨어. 모두 널 응원한대. 네, 손님들도 사장님이 가게 넘기신다고 하니까 많이 놀라셨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했지만 내가 보증수표를 끊어줬지. 네가 나보다 더 잘할 거라고. 사장님만큼은 못해도 최선을 다할게요. 창가로 걸어가 10년간 함께한 가게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손님들과 추억들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영수에게 맡기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 특별 통장이야. 이건 또 뭔가요? 네 미래를 위한 자금이야. 결혼하거나 더 큰 사업 시작할 때 써. 사장님, 이건 정말 받을 수 없어요. 통장을 건네며 영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순간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아드님은 아세요? 가게를 저에게 넘기신다는 거. 아직 모르지. 내가 떠난 후에 알게 될 거야. 많이 화내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돼요. 걱정 마. 모든 법적 절차는 완벽하게 마쳤으니까. 영수의 우려는 당연했습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난리가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고 영수를 보호할 모든 법적 안전장치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만약 아드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 연락처를 줄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야말로 내 인생의 큰 선물이었어. 마지막으로 영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아들보다 더 따뜻한 정으로 연결된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게는 완전히 네 거야. 오늘부터 사장님이네. 아직도 어색해요. 계속 사장님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이젠 내 이름으로 불러도 돼.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네, 어머니. 영수의 입에서 나온 어머니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혈연보다 더 깊은 정성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그것이 제가 찾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짐만 가지고 고속버스에 올랐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순자야, 나 도착했어. 터미널이야. 금순아, 내가 지금 바로 데리러 갈게. 잠깐만 기다려. 괜찮아. 천천히 와. 오랜만에 고향 공기 좀 마시고 있을게. 30년 만인데 뭐가 천천히야. 금방 갈게. 오랜 친구의 전화에 고향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자 순자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서로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이 무색하게 어릴 적 모습 그대로 보였습니다. 금순아, 정말 너구나. 세월이 참 빠르네. 순자야, 니도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예쁘네. 무슨 주름만 늘었지. 자, 우리 집으로 가자. 고맙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마을로 들어서는 길이 예전보다 넓어져 있었습니다. 순자의 차를 타고 마을을 지나치며 추억의 장소들을 하나씩 지나쳤습니다. 매 순간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저기 옛날 우리 학교야. 기억나? 당연하지. 점심시간에 항상 저 나무 아래서 도시락 먹었잖아. 맞아. 네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 맛이 아직도 생각나. 그때가 좋았지. 순자의 집에 도착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서울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언니 새 집이야. 작지만 아담하고 좋을 거야. 정말 벌써 집을 구해놨어? 당연하지. 내가 네 올 거라고 믿었거든. 역시 순자야, 고마워. 작지만 아담한 집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마당과 텃밭이 있어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순자가 집안을 안내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텃밭도 있어서 채소 키우기 좋을 거야. 금순이 요리 솜씨 좋잖아. 이제 텃밭 가꾸는 법부터 배워야겠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 염려 마.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옆집 할머니도 말벗하기 좋으실 거야. 새로운 이웃들과 지내는 것도 기대되네. 집안을 둘러보며 새로운 생활이 그려졌습니다. 서울에서의 복잡한 삶과 달리 여기서는 단순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의 모습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내일은 우리 집에서 점심 먹자. 맛있는 거 해놓을게. 벌써부터 잘해주네. 나도 뭐라도 사갈게. 무슨 소리야?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잖아. 매일이라도 와. 그래. 30년 만에 만난 친구니까 할 이야기도 많겠다. 순자가 돌아간 후 저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짐은 많지 않았지만 소중한 물건들만 가져왔습니다. 사진첩을 펼쳐보니 오래된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맑은 공기와 새소리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를 만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다면서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좋아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정 많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도시 생활이 너무 각박해서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회관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순자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제가 말했던 서울에서 내려온 제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자주 뵐 것 같네요. 잘 지내요. 고향에 내려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문득 아들 부부가 재산을 노리고 계속 접근하는 것을 막을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문득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순자야, 내가 재밌는 생각을 했어. 뭔데? 아침부터 표정이 밝아 보이네. 내 아들 부부한테 작은 연극을 해볼까 해. 연극. 무슨 말이야? 며칠간 계획을 세운 뒤 지역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습니다. 제 재산 관련 정보를 그대로 두고 가짜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제 의도를 전달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변호사님, 법적 효력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식 유언장을 따로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이죠. 진짜 유언장은 이미 준비해 두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어떻게 전달할 계획이신가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공식적인 모양새를 갖춘 가짜 유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지역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순자가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의 조카는 제 사정을 듣고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법무사 명함을 들고 아들의 회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D-Day가 다가왔습니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어차피 진짜 재산은 안전하게 있으니까. 그래, 그렇지. 이제 내 삶에 집중할 시간이야. 저는 텃밭에서 일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호미로 흙을 파면서도 서울에서 벌어질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순자의 조카는 실제 법무사였기 때문에 신뢰감을 줄 수 있었고 아들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제게 전화하시는 거죠? 저는 법무사 김정환입니다. 어머님의 유언장 집행을 맡은 담당자고요. 유언장이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셨다고요? 네, 어머님께서 모든 재산을 지역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기 서명된 유언장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작성하셨고 공증도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와 직접 통화할 수 있을까요? 아들의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계획대로 어머니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급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기부한대. 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우리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꼭 확인해봐요. 전화를 끊고 아들은 바로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번호를 바꾼 상태였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당황스러움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 후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가게에 찾아와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특히 제 재정 상태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오셨었어요. 그래? 무슨 말을 하던? 계속 어머님이 빚을 많이 지셨냐고 물어보셨어요. 사업 실패하셨느냐고도 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영수는 제가 지시한 대로 아들에게 제가 실제로 큰 투자에 실패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아 치료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아드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연락처를 달라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번호 바꾸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 이상은 뭐라고 안 하고 그냥 갔어? 네, 며느님한테 전화하시더니 빠르게 나가셨어요. 역시 빚 얘기가 나오니까 태도가 달라졌구나. 예상대로 아들은 그 이후로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출과 빚에 시달리는 어머니는 더 이상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순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도 씁쓸해했습니다. 진짜 그럴 수가 있어? 돈 없으니까 바로 연락 끊어버리다니.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 마음이 편해. 더 이상 미련 가질 필요도 없고. 그래도 너무 서운하지 않아?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아니야.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해. 이제 진짜 내 인생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후 몇 주 동안 아들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가끔 영수에게 전화해서 가게 상황을 물어보았지만 아들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빚쟁이가 된 어머니는 더 이상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내 아들의 모습이구나. 여태까지 착각하고 살았나 봐. 어쩌면 이런 식으로 확인하게 되어 다행인지도 몰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슴 아픈 진실이었지만 이제는 미련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재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실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향 은행을 찾아가 자산관리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님, 제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투자와 예금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시는 거죠? 맞아요. 가게를 정리한 자금과 모아둔 돈으로 노후를 보낼 계획이에요.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제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일부는 안전한 정기예금에, 일부는 국채에, 그리고 소액은 배당률이 좋은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원금은 안전하게 보존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얼마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현재 시장 상황으로는 연평균 4에서 5%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제 생활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요. 모든 계약서의 서명을 마치고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제 재산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매달 필요한 생활비는 자동으로 입금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금전적인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자야, 오늘 은행 일 다 마쳤어. 다행이다.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네. 응, 이제 진짜 내 삶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네 인생은 없었잖아. 이젠 네 시간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며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행복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어머니, 가게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도 변함없이 찾아주세요. 그래? 다행이구나.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면서 일해. 네, 걱정 마세요. 아, 그리고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특별 메뉴도 만들어 봤는데 반응이 좋아요. 정말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네가 정말 재능이 있어. 전화를 끊고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영수를 위해 약간의 자금을 따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결혼이나 사업 확장 때 보태줄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는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이상추 모종은 정말 잘 자라네요. 금순 씨 손이 확실히 야무져요. 아이고, 그냥 매일 정성껏 돌보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농사는 타고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금순 씨는 진짜 농사꾼 기질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요즘은 텃밭 가꾸는 게 제일 즐거워요. 이웃 아주머니와 텃밭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행에서 재산 관리를 확실히 해놓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했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제 취미와 건강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순 씨, 내일 마을 도서관에서 원예 특강 있대요. 같이 들으러 갈래요? 그래요, 좋아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쁜 텃밭 주인 되겠어요. 과찬이세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저녁에는 작은 일기장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은행에서 재산 관리를 마친 것, 영수의 가게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 텃밭의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까지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도서관에 가서 원예책도 더 빌려와야겠다. 영수 생일 선물도 준비해야 하고, 다음 주에는 순자네 집에서 김치 담그기로 했으니까 준비물도 사야지. 이렇게 바쁘고 행복한 일상이 있다니. 어느 날 아침, 마을 회관에서 동네 주민들과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아저씨가 서울에서 돌아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금순 씨, 혹시 아드님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무슨 일 있나요? 뉴스에도 나왔던데 투자 사기로 경찰서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돈에 집착했다고 해도 사기까지 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 아저씨는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수어 건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고 나와 있어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금순 씨 마음이 어떨까? 정말 충격이네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서울 형사지법에서 재판받는다고 하네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아들이 투자 회사를 차려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도박과 사치품 구매에 탕진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만 5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순자야, 이게 정말 내 아들 맞는 거야? 금순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래도 내 핏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와서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야. 그 아이는 이미 자기 선택을 한 거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재산을 노리고 저를 이용하려 했던 아들이 결국 사기까지 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 가르쳤지? 아들의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성인이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금순아, 괜찮아. 차 한 잔 마시러 왔어. 고마워, 순자야. 들어와. 너무 마음 무거워하지 마. 내가 어떻게 키웠든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야. 그래, 알아. 그래도 마음이 아프네. 순자가 찾아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순자는 제 옆에서 묵묵히 들어주었고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라도 불러줘야 하나? 그건 네 마음이지. 하지만 너무 깊이 관여하면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래, 일단 지켜봐야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네. 금순아, 너무 자책하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며칠 뒤 조심스럽게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가게를 찾아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영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지난주에 아드님이 오셨었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변호사 비용 때문에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랬구나. 정말 끝까지 돈만 생각하는구나.
아들의 집착이 여기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남의 피해까지 초래하고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저희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키운 아들의 모습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가게는 이미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불가능하다고요. 잘했어, 영수야. 그 아이는 이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래, 고마워. 가게는 잘 되고 있지? 고향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저는 작은 정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금순 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최할머니.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아서 일찍 나왔어요. 텃밭이 정말 예뻐졌어요. 금순 씨가 정성을 많이 들이신 게 보여요. 고맙습니다.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 애착이 가네요. 이웃 할머니가 아침 인사를 건네며 잠시 앉으셨습니다. 이제는 마을 주민들과도 친해져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이웃들 덕분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수 아이가 어제 전화 왔다면서요? 네, 가게가 너무 잘 된대요. 이번에 직원도 1명 더 뽑았대요. 참 기특한 아이네요. 금순 씨 덕분에 꽃을 피웠네. 제가 한 건 작은 거고 그 아이가 열심히 한 덕분이죠. 할머니가 떠난 후 저는 정원 의자에 앉아 영수와의 전화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가게는 더욱 번창하고 있었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려준 가게를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레시피를 조금 응용해서 새 메뉴를 만들었어요. 그래? 손님들 반응은 어때? 너무 좋아요. 특히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양념 비율이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넌 항상 요리에 재능이 있었어. 더 발전시켜봐. 커피를 마시며 텃밭 너머 마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도시의 복잡함과 아들과의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아들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이고 이제 저는 제 인생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금순아, 준비됐어? 오늘 동해안 나들이 가기로 했잖아. 응, 순자야. 거의 다 준비됐어. 도시락도 싸놨고. 차 타고 1시간이면 바다 보인다. 오랜만에 바다 구경하니 좋겠다. 그래, 날씨도 좋고. 미리 챙겨줘서 고마워. 고향 친구 순자와의 나들이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2달에 한 번씩은 근교로 여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영수 생일 선물 샀니? 응, 지난주에 주문해놨어. 도자기 그릇 세트. 그 아이가 요즘 음식 담는데 관심 많다고 해서. 역시 엄마 마음이네. 그 아이한테 많이 정이 들었구나. 그래, 내 아들 같아.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야. 차를 타고 해변으로 향하는 길.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들판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은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인연과 경험으로 채워진 현재의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에 마을 노인회에서 건강검진 한다던데 같이 가자. 그래,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요즘은 허리도 안 아프고 좋아. 시골 생활이 체질에 맞나 봐. 얼굴색도 좋아졌어. 공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없으니까 그렇겠지. 해변에 도착하여 따뜻한 모래 위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쌓여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금순아, 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그래?
나도 모르게 웃고 있었나 보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 역시 내가 내려오라고 한 게 잘한 일이었네. 맞아. 평생 고마워할게.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줬으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기대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가족에게서 오면 더 깊이 마음에 남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존재와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설령 가족일지라도 말이죠.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나 요구 때문에 나 자신을 희생하며 살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